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도 시원하지가 않고 가끔씩 배가 콕콕 쑤시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엔 치질인가 싶어서 약국에서 연고 사다 바르고 그랬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집사람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피가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체중도 석 달 사이에 5kg나 빠졌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병원 가보자고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동네 내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듣고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대장 내시경이라 검사 전날 먹는 그 하재가 고역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4리터나 되는 물약을 다 마셔야 했어요. 억지로 다 마시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검사받고 깨어나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대장 안쪽에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보였어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안다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다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집사람도 말은 안 했지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장암이라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집사람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아직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암이라는 그 두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아들, 딸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는데 충격받은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아버지 꼭 나을 거라고 좋은 병원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부산에 사는 딸도 전화로 울먹이면서 매일 기도하겠다고. 그때 정말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안 됐다고 하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2주 후였어요. 수술 전날 밤 혹시 모르니까 유서를 썼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자식들한테 고마운 마음 다 적었죠. 그리고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 정리해서 집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집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꼭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멀리 부산에서 딸도 새벽에 출발해서 왔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힘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마취 주사 맞고 눈 감았다가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어요. 배에는 큰 붕대가 감겨 있고 온몸에 줄이 연결돼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종양이 있던 대장 부분 30cm 정도를 잘라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배 옆구리에 이상한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장루라고 하더군요. 잘라낸 대장이 아물 때까지 임시로 변이 나오는 주머니를 단 거라고.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장루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처음엔 무서워서 손이 떨렸죠.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배우더라고요. 여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퇴원하고 집에서도 장루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하루에 2~3번씩 주머니를 갈아야 했고 냄새도 나고 외출할 때도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그래도 집사람이 매일 정성껏 돌봐줬어요. 처음엔 역겨워하던 것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고 빨리 낫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한 달 후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1번씩 병원 가서 링거로 항암제를 맞았죠. 처음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2번째부터 부작용이 시작되더라고요. 우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북했죠. 샤워할 때도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결국 다 밀어버렸어요. 거울 보니 영 딴 사람 같더군요. 손녀가 할아버지 대머리 멋있다고 해줘서 그나마 위로가 됐죠. 입맛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뭘 먹어도 쓴맛만 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집사람이 이것저것 해줘도 못 먹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으라고 힘을 내야 병을 이긴다고 하더군요. 손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도 생겼어요. 찬물은 아예 못 만졌죠. 여름인데도 장갑 끼고 다녔어요. 발톱, 손톱도 까맣게 변하고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맞나 싶었어요. 제일 힘든 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벅찼어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무기력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이 매주 병원 데려다주고 딸은 전화로 매일 안부 물어주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항암 치료를 6달 받았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장루도 다시 수술해서 제거했죠. 정상적으로 화장실 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러 다녀요. 피검사하고 CT 찍고 매번 결과 기다리는 게 떨리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어요. 기름진 음식,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채소랑 잡곡밥 위주로 먹어요. 처음엔 맛이 없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집사람이 매일 현미밥에 나물 반찬 해주는데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 앞 공원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걷고 있어요.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암 환우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더군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예전엔 일 핑계로 잘 못 놀아줬는데 이제는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해요. 녀석들이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프냐고 물어보면 이제 괜찮다고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라고 대답해요. 완치라고 말할 순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5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발할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병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이 계시고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투병 중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기대세요. 병원 선생님들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완치가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가족과 하루를 더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